네, 계시록 2장 1절 이 뒤에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계시록 원강 19번째 시간이죠. 19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서 시청해야만 합니다.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건 뭐 내가 아는 쉬운 문장이다. 그 문장 자체만을 설명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이사이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는 이제 에페시네. 이걸 이제 우리 1887년에 처음 개신교에서 나온 예수 선교 전서에는 이비소 이렇게 나오죠. 이비소.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뭐 이렇게 하죠. 또는 에베소. 이비소. 이 발음 확실히 이게 영어에서 이제 그 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이라고 하는 걸 이걸 갖다 에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로도 발음하죠, 이로. 그래서 그 선교사 로스겠죠? 그래서 이걸 이라고 한 거예요, 이. 그 다음 B는 이제 자기는 이 피라고 하는데 한글을 아직 잘 모르니까 이걸 비읍자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물론 최초 번역이니까 그럴지라도 뒷날 똑바로 고쳐야 되는데 역시 더 망가뜨린 것이 대부분이니 참 안타깝죠? 그건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남자 하나가 그쵸? 호가 이게 남성이니까 요거 위에 꼭지가 자음 대신하는 거예요. 자음 대신하는 거. 그 다음, 요게 이제 모음이잖아요. 오자가 모음이에요, 모음. 그럼 이거, 흐가 원래 이게 타우자예요, 타우자. 타우자인데 이게 어찌 뭐 생략됐다고 하고 이렇게 오그먼트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 T가 아주 그거 자체를 강조해 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 오자가 이게 원래 오스잖아요. 오스로 해서 원래 이게 토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생략되고 그 흔적을 여기 소리 때문에도 이렇게 하나 해주고 이걸 갖다 또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원래 오스인데 맞죠? 이게 지금 토스라는 관사가 이렇게 호라고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걸 치워가지고 관계대명사 호스랑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이 표시를 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냥 또 이걸 이렇게 버리면 이게 중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말이 좀 복잡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오자를 그냥 요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남성도 될 수 있고 중성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오라는 게 원래 이게 오라는 것이 중성이거든요. 조금 말이 복잡해졌는데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호라고 읽어요. 호라고 읽는데 그냥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만 쓰면 이게 명사 꼬랑지라고 했을 때 중성이 일단이에요. 중성. 그리고 기본 꼬랑지 오스는 남성, 애는 여성입니다. 애는 또 아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중성은 오도 되지만 원래 온자예요. 온자인데
꼬랑지가 몸뚱이에 요 은자가 이게 띄었다 붙였다 되는 기름칠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이나 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관사가 될 때는 남성은 오스, 우, 오온, 중성은 온, 우, 오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타우자를 붙이면 이 관사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토스, 톤, 여성 같은 경우는 태 이렇게 되잖아요. 태자를 써요. 근데 하도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남성과 중성은 바뀌어서 이게 T자가 여기에 오그먼트로 들어가요. 남성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되잖아요. 호수. 그러면 요거 자체만 보면 자칫 관계대명사 남성이랑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다 보니까 이게 오자만 남는데 중성이 오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성을 보면은 은자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이제 구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거 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쓰긴 썼는데 요거를 빼버렸어요. 왜? 톤자를 쓰면 이게 남성, 호, 투, 토, 톤 이거랑 또 충돌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걸 또 지워버렸어요. 충돌을 피하려고 이렇게 지웠다니. 그래서 이거 토자만 남은 거예요. 토자. 이건 호가 되고 음절 처음에 낱말 처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발음이 안 되니까 자음이 있다는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오그먼트를 이렇게 거꾸로 표시하거나 똑바로 표시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똑바로 표시하는 건 우리나라 말을 빌으면 소리 안 나는 이응, 거꾸로 하는 건 우리말로 치면 히읗. 그래서 이게 오가 아니고 호가 된 거예요. 호. 자, 그럼 요거를 분석해 보면 이게 이제 히읗이잖아요. 히읗. 예, 히읗. 원래 이게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부를 이렇게 대신 쓴 거예요. 이 타부가 뜻이에요. 타부.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만들질 못한 거예요. 처음에 성경 쓰였던 헬렌말, 헬라스말 여기도 이 자음이 부족한 거야. 자음, 모음책의 어울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 자음의 뜻이 있고 모음 이건 오미크론은 오자니까 그래서 오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괴물 같은 글자가 되는 거예요. 발음만 하더라도 호가 이렇게 되고 뜻은 이제 이거 보통 이제 타브를 우리가 그라고 하면 이제 그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오자의 뜻은 이게 남성 하나니까 그 남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번역하면 돼요. 그 남자 하나가 그 하나가 하나는 괄호 속에 넣고 또 괄호 남자도 괄호 속에 넣고 마지막에 그 가만 남죠. 그 남자 하나가 성, 수, 격 항상 그렇게 차근차근 번역하는 연습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냥 그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성, 남자, 수, 단수복수, 하나, 가, 주격, 그 남자 하나가 요것에 대한 직역이에요. 그 다음 낱말을 보면 이제 페리파트까지는 동사 몸뚱이인데 뒤에 온자가 이게 분사꼬랑지예요. 분사도 역시 명사가 되니까 성, 수, 격이 있는데 이렇게 온자는 바로 남성, 단수, 주격. 이 오미크론과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한 단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사가 명사니까 이 명사처럼 쓰인 거 앞에 관사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말 같으면 관사가 뒤에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남자 하나가 이 온자가 붙어서 분사, 페리파트, 몸뚱아리가 안 변해서 현재 분사. 현재 분사란 시제는 이제 문장에서 결정하지만 그 동작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생생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 하나가 있는데 늘 어떤 상태였냐면요. 늘 거닐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목적 없이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일을 하면서 거닐고 있는 남자 하나 상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쓰는 당시도 그러하고 또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소, 어디에서 그런 상태가 이루어져 있냐니까 엔전 어떤 그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속에. 시간이든 장소든 그 상황이든 그 안에 이미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 메스가 돼서 이게 가운데 있죠. 가운데 우리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베크, 토크, 복판 안에서, 복판 안에 그 거닐고 있는 그 장소가 N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N 다음에 이렇게 삼격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 N은 어떤 면에 좀 고정된 그런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톤자가 나왔어요. 톤자. 이게 앞에 명사 꼬랑지 온자 앞에 타오가 있으니까 이게 관사야, 관사. 남성, 여성, 중성, 공이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온자가.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톤하고 온자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명사 덩어리 하면 뒤에 그 흐리순이 이게 형용사가 돼가지고 이 형용사 전체가 이 명사 전체를 갖다가 상태를 밝혀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헤프탄 7. 자, 그것들에 속한 것 복판이에요. 7개. 뭐가 7개죠? 리흐. 리흐가 이게 여기서 나온 그 라틴이 룩스잖아요. 룩스. 이건 리흐인데 이걸 룩스라고 말을 이어받은 뒷날 라틴에서 이걸 그렇게 발음을 조금 바꿨어요. 그렇죠? 우리까지 말하는데 이걸 이걸 크시, 이걸 이중자음으로 했어요. 조금 다르죠. 이건 흐잖아요. 흐. 이런 흐인데 이걸 갖다가 크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걸 차용해다가 자기의 이제 주대 있는 거를 표시하려고 했지만 글꼴은 똑같습니다. 모양이. 물론 이 흐랑 이 크스가 뒷날 조금 꼴은 같은데 다른 알파벳이 됐어요. 헬라어 알파벳이랑 라틴 알파벳이 이런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좀 드려야 되겠네요. 리흐니가 이게 촛대인데 리흐가 라틴에서는 이게 룩스잖아요. 룩스. 흔데 이건 크스가 됐다. 그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호하고 페리파톤 상태인데 어디서 하니까 복판인데 어디 소속된 거냐. 이 온자, 이 주인이에요. 메소랑 토니 할 때 여기에 속한 복판, 그렇게 말하는 거죠. 7, 기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어떤 물건. 옛날에 우리 꼬마 때 이제 우리 초 있잖아요. 초. 그때 막 초롱불 넘어서고 이제 전기 들어왔을 때 전기가 나가면 이제 이렇게 촛대에다 성냥으로 불을 이제 밝혔는데, 저는 이제 꼬마 때 전기가 일찍 들어왔죠. 깐난쟁이 때 모르고 그 다음 전기가 일찍 들어왔어요. 제 또래들 중에 그 서울 살던 사람 아닌 사람들은 전기 혜택이 뒤늦죠. 대도시들도 서울과 뭐 부산이니 뭐 광주니 대전이니 훨씬 늦습니다. 그러니까 제 또래들 중에 또 그나마 도시생활하는 또래들이 많지 않았어요. 바로 6.25 지난 직후니까 지금 대통령 하는 문 대통령도 저기 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명 혜택이 늦었을 겁니다. 부산에 언제 이제 유학을 왔는지 모르지만 거제도 그쪽에 살지 않았습니까? 아주 깡촌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지금 뭐 섬이 연결돼 있지만 옛날에 나오려면 배를 타고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섬에 살았다면 제가 그건 잘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제 또래들 지금 70 이하 60 정도까지 본다고 할 때 6.25가 1950년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70살 전후부터는 일제시대 때 전혀 모르고 6.25도 몰라요. 해방동의들이라고 해도 1940년에서 50년이니까 5살짜리들이 뭐 얼마나 6.25 그 전쟁한 거 알겠습니까? 또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은 통일에 대한 감각이 흐리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북에서 피난 나온 출신들은 조금 의식이 있지만 이 남쪽 출신들은 전혀 북한에 대한 감각과 통일에 대한 감각이 달라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동서로 또 잘라나가지고 이 호남 지방이랑 영남 지방이 또 통일과 이런 남북 의식이 또 차이가 있어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상식이지만 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7 이거 리흐가 이게 뭐가 환한 거예요. 불빛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떤 단위에 룩스라고 하죠. 뭐 촉이라고 하죠. 우리는 촉이라고 했어요. 촉. 이걸 이제 이 쪽발이들이 뒤에 가서 이걸 촉이라고 했고, 지금 이런 단어까지도 안 써. 우리 옛날에 이제 처음에 뭐 들어왔을 때 이제 빨간 전부 다마 30촉짜리 쓰고 조금 이제 뭐 하면 50촉 아주 큰 어떤 중요한 데나 이럴 땐 100촉짜리는 대빵 화냈고 30촉은 그냥 뭐 불구스름하죠. 그때 우리 꼬꼬마 때 몇 촉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저도 변질된 발음이죠. 원래는 촉이라고 써. 촉. 한자 발음 이렇게 이제 쓴 건데 지금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서양 나온 어떤 공식 과학용어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 켜는 대, 그렇죠? 기름으로 불을 켜는 기구, 등잔. 대자를 쓰기도 참 뭐예요. 그렇죠? 이걸 초라고 하면 안 되죠. 초가 안 돼요. 우리 개혁은 이걸 촛대라고 했잖아요. 촛대. 이건 원래 촉이에요. 기억 발음이 슬쩍 시옷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를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그 만든 초에다 시옷 붙여서 초 키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촉이에요. 촉. 아니 기억이 언제 은근슬쩍 시옷으로 바뀌었냐고요. 이런 아주 우리 한글이 정음으로부터 타락하고 일제시대 이후 해방 이후 더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 150년사가 치명타예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새기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말뿌리를 찾기가 어렵고 아무리 한글 문법을 많이 서양 문법에 갖다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빨랑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난 성경 번역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번역하는 게 그런 쪽으로 하는 건데 그거 외에는 어떤 번역도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언어를 정통신앙으로 잘 알아야 되고 우리말을 옛 역사, 옛 언어 이 체계를 갖다가 세계어, 일반 언어학의 원래서 이걸 잘 규명해야 되고, 정과 지금 한글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왜 망가졌는가, 누가 망가뜨렸는가, 그 결과로 세상은 세상이지만 신학이, 교회가,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밝혀야만 합니다. 너무나 이게 한두 곳도 없는 심각한 수많은 과업들이에요. 여기에 전력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만 되고 그럴지라도 수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자꾸 더 망가지고 있으니, 망가지는 줄 모르고 망가지고 있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그 톤자가, 자, 그럼 요거, 이 잔을 가지고 불을 켜는 그 물건이 뭘로 만들었냐 할 때 흐리손자를 썼어요. 손. 여기 지금 온자니까 복수 온자, 여기 온자니까 복수 온자를 썼어요. 그렇죠? 다 복수 이격. 여기 흐리스 하게 되면 이건 좀 누리끼리 한 듯한 걸 가리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 같은 걸 가르쳐요. 금이 옛날에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부산물로 은도 나왔는데 은은 별로 취급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은이 되니까 이제 은을 해서 이제 뭐 금본이제 돈, 은본이제 돈, 또 어딘 또 이제 구리돈 같은 거 있죠. 금은동이 3대 쇳덩어리 돌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거, 예, 금이라고 하는 그 재료로 되어 있는 7개의 그 촉들, 예, 등에다가 기름 부어서 불을 켜는 그 등대들이 7개들이 있는 것에 속한 복판. 근데 이게 지금 7개 가운데 있다는 얘기도 되고, 또는 이게 구약에 있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어떤 그래야 되는지 뭐 잘 몰라요. 아무튼 이런 뭐 그림들이 있으니 이걸 이제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독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이거, 예? 성소, 예. 성소랑 지성소가 있을 때 여기 성소에 있다가 여기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이 갈 때 이제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는 이 안에 이제 밝히기도 하는 요거 촉. 예. 자, 그 다음 2장 2절. 예. 오늘 여기 2장 1절까지만 우리 간단히 한번 보고 한번 2장 1절 전체를 읽어보죠. 지금 시네스에서 에페소 사람의 앙겔로스의 전령, 소식꾼, 그러니까 에페소 사람의 그 에클레시아, 불러냄, 교회, 못거지, 불러냄에 속한 그 소식 전하는 이 남자에게 그라프 써라, 네가 써라, 써라. 타데, 이것도 설명했죠. 타델레게호 크라톤 투세프타 아스트라스 엔테 덱샤우트 호 페리파톤, 이거 오늘 한 거죠. 페리파톤 엔 메소 톤 헤프타 리크니온 톤 크리손. 굉장히 아주 묘사가 정확해요. 정신없이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